안녕하세요, 박형수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껏 감동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살면서 이 일로 인해서 제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. 너무 좋았던 상황이었는데,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안 좋구나를 알았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 연세가 너무 많으셨던 아버지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치여가지고, 또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. 치여가지고 자식인 나한테, 연세가 많으신, 세상 경험을 많이 하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사람은 안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막 경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,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 말이 맞다고 이제 생각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했는데,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자들이 저를 자꾸 질투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아버지 말이 맞구나. 사람들은 안 좋구나. 그래서 뭐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뭐 소문도 안 내고, 아버지 말이 사람들은 안 좋아가 있어가지고 막 질투를 하길래, 에휴, 막 몰래 몰래 선생님 입에서, 그 당시니까 뭐 1등 했어, 막 형수 1등 했어,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나는 뭐 공부 뭐 잘했네, 성적 잘 나왔네, 그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, 어릴 때.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갔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공부 가지고 애들과 말을 거의 안 했어요. 나는 잘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.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저는 저거였어요. 시기 질투를 받기 싫어가지고, 초등학교 때 너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. 여자들이 그랬어요. 남자애들은 안 그랬거든요.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노는데 여자들이. 그리고 내 인식상 그 당시에 어릴 때 여자나 남자나 별, 제가 이렇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가지고, 아 그냥 친구들은 좀 나쁜 면이 있구나, 질투를 하는구나. 근데 이제 중학교 때가 딱 됐는데, 역시 성적 이제 발표 날이 온 거예요. 저는 이제 항상 내가 공부 잘하는 느낌을 안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, 그때 많이 우울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제 있었는데, 성적은 잘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난 거예요. 내가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.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아, 짜증난다. 또 시기 질투를 또 어떻게 감내하냐고. 한 달 정도 참으면 되나?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. 근데 성적표가 딱 나오는 날, 항상 압도적으로 1등 하던 우리 반의 반장이자, 이제 항상 전체 1등을 도맡아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. 최현준이라고. 걔는 항상 밝았단 말이에요. 나는 우울해 있고. 근데 그 친구가 내가 1등 했다는 어떤 소문을 접하고선 진짜 막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. 하하하 하면서, 야, 너 잘한다 막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칭찬을 친구한테 처음 들었습니다. 나 1등 하면은 항상 이렇게 친구들한테 미안해하고 막 그랬었는데, 그런 칭찬을 처음 듣자 내가 친구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나도 저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. 왜냐면
그렇게 그 친구는 자기의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와 잘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멀리 바라보게 됐습니다. 나도 저런 모습을 갖추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. 친구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살면서 자꾸 그 친구가 떠올라요. 그래서 나보다 좀 다 잘 되기를 항상 바래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잘 돼봤자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거야.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까지 내다보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나에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침해를 당하는 느낌? 다른 애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진짜 저거 같아. 진짜 그게 내성적인 애들인 것 같아요. 내성적인 애들이 다른 애들까지 잘 못 내다보는 것도 있어요.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침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라. 근데 내 성적 보고 웃었던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점차 이렇게 외향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. 왜냐면은 나도 저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. 친구가 잘 됐을 때 내 자리를 뺏길지라도 나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친구 봐도 내가 진심으로 잘 축하를 해줘야지. 이게 하나의 밑바탕이 돼서 조금 더 외향적으로 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이게 첫 번째 사건. 시간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네요. 두 번째, 세 번째는 뭐 짧게 할 수밖에 없네요. 그리고 이제 다 자라서 30대가 돼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서 만난 좋은 친구분이 계세요. 근데 저보다 연세가 12살인가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그 분이 이런 상황이었어요.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십니까? 만약에 저 같았으면 데이트를 안 할 것 같아요. 왜? 좋아하지 않으니까. 그 시간에 그냥 책이나 보고 텔레비전 보는 게 낫지 않아요?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듣기만 했어요.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했어요. 내가 주제에 괜히 나서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들었구나. 미안해요, 사장님. 그랬는데, 그러니까 친구이자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, 아니야, 괜찮아. 요즘 그냥 혼자서 재밌어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건.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친구였는데, 나의 이야기를, 그러니까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을 했다.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, 나보다 훨씬 어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흐르지 않고 나랑 비슷한 또래 친구의 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은 그걸 수용을 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저런 거 많이 있었어요. 나이로 인해서 어, 그 세대차 이런 것을 그때도 한창 느끼고 있었는데 저 사장님처럼 저렇게 나이를 초월해서 저렇게 친구의 조언을 검토를 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감동받았던 사건
12살이나 어린 동생의 말을 듣고 실천을 하신 분을 만난 거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, 요즘 제가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 만난 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과거에 젊었을 때 사업을 벌이다가 몇 억의 빚을 졌는데,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편의점 배송인데, 이 일을 진짜 잠도 안 자고 일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일을 잠을 하루에 2시간, 3시간만 자고 이 일을 해서 몇 억의 빚을 최근에 다 갚으셨대요.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저희 감동을 받았습니다. 젊었을 때 파산을 하지 않고, 젊었을 때 진 빚을 파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, 그분을 보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내가 현재 행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. 이 일을 해서 결과가 생기고, 저 일을 해서 결과가 생기고, 미래는 모르잖아요. 근데 나도 저렇게 계속 책임을 지면서 어떤 일을 해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. 이런 저 인생의 방향성을 잡게 해주신 분. 이것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신 분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총 3개의 감동받은 일 말씀드렸습니다. 이 이외에도 또 있는데, 이 이외의 것은 철저히 19금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19금 걔도 이것만큼 좀 중요했어요. 근데 이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. 하지만 19금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. 저의 오늘 이렇게 긴 그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주무시고요.